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개체는 정수기를 해볼 거고요. 핵심적으로 배워야 되는 기능은 첫 번째가 케이지 에디트,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솔리드 포인트 에디팅입니다. 이 케이지 에디트는 케이지라는 말이 이 오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의 초기의 형상에서는 이것을 다시 만들거나 변형하기가 쉽지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 수많은 디테일들을 세부적인 면을 이용해서 다 만들어 놓고 나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변형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럴 때 페이지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특정한 개체를 이렇게 우리에다가 가두어 두고 원하는 만큼의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 포인트들을 움직여서 형태를 광역으로 전체적으로 변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예요. 그리고 솔리드 포인트 에디팅은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은 여기서 밀리미터로 시작을 하죠. 유닛 세팅에서 피트 말고 밀리미터. 그러면 이제 그리드 한 칸이 이제 1mm가 되죠. 육면체를 하나 만들어 보죠. 육면체를 하나 만들고 쉐이드 모드에서 보죠. 그 다음에 이 육면체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나 복사를 하고 이렇게 늘려서 여기에다가 옆에서 보시고 한 이 정도 비례가 되게끔 한 다음 솔리드 툴에 와서 이 불린 디퍼런스, 즉 차집합이죠. 클릭. 그러면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선택했으면 스페이스바, 이것을 다시 스페이스바 빼줘 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정수기의 기본 구조인데요.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정수기가 아차, 내가 더 여기가 길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뭐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솔리드 포인트라는 개념을 모르면 얘네를 부셔서 이걸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면들을 익스트루드 등의 명령어를 이용해서 면을 직접 다시 더 뽑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면이 두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큰 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큰 면 하나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또 지우고 또 면을 생성하는 명령어들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얘네를 지우고 다시 이걸 맞추기가 번거롭죠. 못한다는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솔리드 포인트가 굉장히 힘을 발휘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솔리드 포인트, 솔리드 툴에 보면은 여기 turn on solid control point라고 되어 있는 명령어가 있죠. 이제 얘를 클릭하세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꼭지점 부분에 이 제어점들이 나타납니다. 이 제어점들을 한꺼번에 쥐고 움직이면 면이 분할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쭉 연장이 돼요. 이 솔리드 컨트롤 포인트는 이런 커브에 존재하는 컨트롤 포인트와는 다릅니다. 솔리드 포인트는 커브에는 없어요. 반드시 면에만 존재합니다. 꼭 속이 꽉 차 있는 이런 솔리드에만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넙스 면이 있었을 때 그 넙스 면의 끝단 또는 뚫려 있는 특정한 그 에도 이제 이런 게 만들어져요. 자, 스플릿으로 해보면 지금 제가 이 면을 뚫었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꼭지점들에
생성이 됩니다. 자,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정수기를 진행해 볼 건데요. 일단 전체적인 비례를 한 요 정도 놓고, 이제 아랫부분이 여기가 이제 물바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쪽이 정수기의 인터페이스 부분, 또 내부에는 또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구조들이 있겠죠. 그 다음 옆에서 봤을 때 뒤쪽이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정도 내려오면 좋을 것 같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느낌이 됐으면 위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건드리지 말고 이 정도에서 시작하기로 해요. 다 됐으면 ESC를 눌러서 이 솔리드 포인트를 다시 꺼줍니다. 그 다음 버라이벌 레디우스 필렛으로 내가 여기서 만큼 크게 깎았으면 해요. 그러면 클릭하고, 지금 여기가 이만큼이 1이었고 내가 깎고 싶은 게 한 이 정도, 한 3.8 정도다. 그럼 ESC 눌러서 다시 빠져나오고 명령어를 다시 실행해서 뭐 3.8이나 4 정도 주면 되겠죠. 여기와 여기를 같은 라운드로 깎고, 또 여기와 여기를 같은 라운드로 깎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지니까 옆에 이렇게 팍 꺾여 있는 부분이 보기가 싫죠.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더 작게 3 정도로 해서 깎아주고, 또 아랫부분도 여기도 한번 깎아줍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둥근 형상이 됐어요. 그 다음 여기가 이만큼 깎였으니 뒤쪽은 조금 더 크게 깎아도 될 것 같다. 그럼 더 크게 설정해서 이 정도 깎아주고, 뒷부분은 어차피 벽에 붙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까지 라운드를 주진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턴온 솔리드 포인트를 해보면 또 이렇게 생기죠. 근데 이 솔리드 포인트에 주의하실 점은 얘를 어떤 해당하는 면들을 전체적으로 쥐고 움직일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걸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 옆면에 이 포인트 하나를 쥐고 안으로 밀어버리면 면이 이렇게 우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그러지는 정도로만 이 면이 생성이 되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우그러지는 면이 만들어지면서 프로그램이 무한 연산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생겨요. 그러니까 계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이제 컴퓨터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솔리드 포인트의 에디팅은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면 한 면의 수직, 수평 또는 사선 방향 정도로 적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솔리드 포인트를 건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쥐고 움직였을 때는 면의 구조가 큰 변화가 없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을 쥐고 당겼을 때는 3차원 복곡면이 만들어지면서 면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통해서 같이 만들어 보면, 이런 경우에는 솔리드 포인트가 굉장히 유용하구나 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조금 더 작은 라운드들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0.5 정도로 해서 여기 하나하나 선택하기가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체인 엣지라는 이 옵션을 클릭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라운드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자, 라운드를 집어넣을 때 꼭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라운딩 처리는 반드시 큰 것부터 넣기 시작해서 작은 것으로 가야 돼요. 즉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가 0.5를 줘버리면은 여기가 조금 깎이겠죠. 그렇게 깎이고 나면은 그 다음 라운드들을 집어넣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라운드는 큰 것부터 넣고 작은 것을 넣는다가 1번이고, 두 번째, 같은 라운드는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0.5를 한번 줘보죠. 0.5를 주고 나면 지금 이만큼이 깎여요. 그래서 이만큼이 깎이고 나면 만약에 내가 이 아래쪽에 있는 여기에다가 라운드 1을 주고 싶어요. 아까 0.5보다 더 크죠? 그러면 여기 0.5가 아니라 한 0.87 정도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라운드로 깎으면 이렇게 터져버립니다. 즉 여기가 내가 이미 0.5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깎아 나가는데 여기서 0.5와 0.5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부분을 연산을 못하니 그냥 터트려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0.5가 확정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라운드는 0.5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0.5보다 작은 0.49를 주었을 때는 문제없이 만들어지지만 여기서 다시 0.51을 줬을 때는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운드를 집어넣을 때는 이 생각을 잘 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바닥이고 그 라운드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0.3 정도만 해서 작게 이 정도만 줘도 충분해요. 그 다음 이 안쪽도 한번 깎아주는 게 좋겠죠. 안쪽도 0.5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깎아주기로 하죠. 그 다음 렌더 모드로 바꿉니다. 사실 쉐이드 모드와 렌더 모드는 그 둘 다 좋긴 한데 이 렌더 모드를 쓸 거라면 반드시 옆에 있는 이 서피스 엣지라는 걸 켜놓고 쓰셔야 돼요. 그래야 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꼭 여기 잊지 말고 서피스 엣지를 켜고 하셔야 돼요. 아이소 커브는 면의 세부적인 구조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형상이 완성이 되었다. 그 다음 해볼 것은 옆에서 이 인터페이스 부분을 뚫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옆뷰, 라이트 뷰에 와서 인터페이스를 뚫어줄 건데 어떻게 뚫어줄 거냐 하면 라운드 사각형으로 여기서 한 이 정도가 인터페이스 구간이다.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스플릿으로 이 개체를 이걸로 뚫어버리면 여기가 뚫리죠. 이렇게 뚫리는데 여기는 인터페이스 부분이고 이 안쪽에 이 면을 다시 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골치 아파집니다. 이렇게 복공면으로 뚫려 있는 이 면은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방법은 이렇게 커브가 있었을 때 서피스 크리에이션에 가서 익스트루드로 이만큼의 면을 만들어주고 상호 스플릿을 해줍니다. 상호 분할. 지금 이걸 A라고 두고 이걸 B라고 뒀을 때 B를 A로 한번 분할을 하고 또 그 다음 A를 B로 한번 분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서로 한 번씩 분할을 해줘서 면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스플릿 이것을 이걸로 나누어 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나뉘겠죠. 이 개체가 이걸로 나뉘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스플릿. 자, 이것을 이걸로 나누어 줘. 그러면 결과적으로 면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지워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면과 이 안쪽 면이 있었을 때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 같은 자리에 하나를 더 복사하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걸 선택하고 끄집어내게 되면은 방금 우리가 이 면을 복사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면도 이 면과 같이 붙어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복사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얘대로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조인했을 때 얘네들끼리도 조인이 되고 요것도 조인을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조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끝에다가 작은 라운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도 좀 크죠? 0.05 해서 작은 라운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도 똑같은 값으로 라운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끝부분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ISO 커버, 서피스 엣지를 없애버리고 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에서 많이 보는 이 디테일이 만들어져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세요. 자, 레이어에 가서 첫 번째 레이어에다가 요걸 넣고 컬러는 다크 그레이 정도로 둘까요? 지금 렌더 모드니까 레이어의 색깔로 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럼 거의 블랙에다 놓고 그로스 피니쉬와 리플렉션을 만들어 넣는다. 이렇게 힘얼겁게 보이는 이유는 환경 맵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죠. 엔바이로먼트 에디터. 자,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라이노 스튜디오. 그러면 이제 반사가 제대로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인터페이스가 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다시 육면체를 하나 만들어서, 자, 비례가 이 정도 비례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라운드로 깎아주세요. 한 1 정도 해서, 아니죠, 한꺼번에 깎아주기로 하죠. 그러면 1로 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를 깎고, 그 다음 넥스트 레디우스는 1.5로 해서 둘, 셋, 네 개를 깎으면 지금 이 네 군데는 라운드 값이 1이 들어가고, 그 다음 이 아래쪽은 1.5가 들어가지만 한꺼번에 같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없이 다 만들어집니다. 근데 만들고 났더니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커야 될 이유는 없어 보이네요. 그럼 언두에서 돌아오고, 그러면 1 정도로 해서 이 네 군데와 이 네 군데를 같이 줘도 되겠다. 그 다음 이 개체를 move, 여기에 미드 포인트를 여기 미드에다 맞추면 앞에서 봤을 때는 이게 딱 정렬이 맞아지겠죠. 그 다음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박아요. 그런 다음에 요 개체를 한 실버의 느낌이 나게 회색 리플렉션을 많이 주고 번쩍번쩍하게 하면은 이렇게 실버 느낌이 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글자를 한번 새겨보기로 하죠. 자, 텍스트 툴 클릭. 그런 다음에 여기에 워터 퓨리파이어, 그 다음에 볼드체로 굵게,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오브젝트를 어떻게 만들 건데, 컵으로 만들 거야? 아니면 서피스 면으로 만들 거야? 아니면 솔리드로 만들 거야? 우리는 솔리드로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솔리드로 만들려면 헤이트, 글자의 높이는 100mm고 그 다음에 글자의 두께는 20mm야. 그래서 오케이. 굉장히 커졌네요. 줄이면 되죠. 그래서 팍팍팍팍 줄여서 한 바퀴 돌리고 더 줄여서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놓읍시다. 옆에서 보고 이 정도. 그 다음에 살짝 겹치게. 그 다음 앞에서 봤을 때 여전히 굉장히 크죠. 그러면 완벽하게 중심을 맞춰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살짝 글자와 개체를 겹치게 만들어주세요. 살짝. 네.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얘는 모든 곳이 다 막혀있는 솔리드고, 또 여기도 다 개체들이 솔리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A 빼기 B를 하면 됩니다. A에서 B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제품에서 많이 보이는 살짝 음각으로 파져 있는 글자가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글자를 이렇게 많이 파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까 텍스트 툴 한 김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텍스트 오브젝트. 아까 너무 컸죠? 이번에는 이 워터 퓨리파이어라는 이 글자를 컵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커브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를 뭐 면을 채우던지 뭔가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또 다른 텍스트로
이번에는 서피스로 만들어 볼게요. 근데 커브로 하나, 서피스로 하나. 아까는 솔리드의 두께가 항목이 활성화가 되었었지만 커브와 서피스는 두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활성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면으로 만들면 이렇게 면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솔리드로 만들면 이제 솔리드 두께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익숙해지게 되면 여기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는 게, 자, 컵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커브가 있었을 때 이 평면의 커브를 면으로 채워줘. 그러면 서피스 크리에이션에 가서 평면형 커브를 면으로 메꾸면 이렇게 면이 바로 생성이 되죠. 그 다음 여기다가 두께를 주고 싶어. 그럼 두께를 주기 위해서 익스트루드에서 막 하나하나 주시고 면 만들고 할 필요 없고, 솔리드 크리에이션에 보면 아래쪽에 면에서 두께를 만드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쫙 끌고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다 솔리드로 한 방에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이 텍스트로 한 번에 만드는 게 더 편한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방 찍어주면 한 번에 끝나는데, 지금 이거 면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익스트루드 하고 하기가 이제 귀찮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여기다 적당히 받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여기다가 이 정도 놓고 싶은데 와, 애써 뚫어놨던 저 글자가 파묻혀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솔리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쓸 수 있게 됩니다. 개체를 선택하고 솔리드 포인트 ON을 해서 이 포인트들만 잘 쥐고 밑으로 내리면 포인트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내부의 구조들이 그대로 따라오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되죠. 그 다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컵도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컵은 리볼브 명령어로 만들기로 하죠. 자, 그럼 컵의 안쪽, 그 다음에 컵의 바깥쪽, 네. 그 다음 대충 만들어주고 블렌드 컵으로 얘와 얘를 연결. 그 다음에 조인 리볼브 여기와 여기를 360도. 그러면 간단하게 컵이 만들어집니다. 이 컵의 사이즈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수기의 대략적인 크기가 나타나겠죠. 만약에 컵을 이만하게 만들면 거의 뭐 장난감 같은 그 정수기가 되는 거고, 컵을 작게 하면은 이 적당한 사이즈로 느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 앞으로 빼고 이 컵을 조금 뒤로 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는 잘 안 쓰니까 빼버리고 여기 바닥에 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다른 레이어에다 설정을 하는데, 회색의 투명도가 굉장히 높고 반사도 심하며 반짝인다. 그러면 이런 반투명해 보이는 그 유리컵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물 나오는 데가 있어야 돼요. 물 나오는 것도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나와야 되니까 뭐 이런 이제 물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를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고 요 끝을 깎아주세요. 솔리드, 이번엔 둥글게 깎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챔퍼로 1 정도로 해서 너무 심하게 깎았죠. 그러면 0.5로 깎아주고, 깎아준 다음에 0.1 정도로 해서 이렇게 끝부분에다가 또 파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 복사해놨던 걸 조금 줄여서 여기에서 A 빼기 B 하면 이제 속이 뚫리겠죠. 정수기는 실제로는 뭐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작은 라운드를 여기 두 군데다 넣어서 여기를 살짝 붙여주고, 그 다음에 비례가 애매하다. 그러면 또 솔리드 포인트 온 해서 이 솔리드 포인트를 네,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더 어두운 크롬의 느낌. 자, 그래서 번쩍번쩍 광도 높고, 그 다음 이거는 앞에 있는 요거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사이즈를 줄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붙여놔요. 그럼 물 나오는 곳이 두 군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반대로 넘겨야 되니까 이걸 선택하고 트랜스폼에 있는 미러를 어디서? 여기에 미드 포인트에서 옮겨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게 자동이라면 그냥 컷만 갖다 대면 얘가 이렇게 찡 하고 내려와서 물이 쫙 떨어지면 좋겠지만, 뭐 이게 그렇게까지 자동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 뒤에 다른 파트가 붙어야 됩니다. 뭔가 뭐 버튼이 있든 아니면 옛날 정수기들 보면 이 뒤에 이렇게 생겨서 얘를 이렇게 뒤로 밀면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이제 요런 구조가 있죠. 이제 그런 구조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만약에 물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밑에 물받이통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흘러서 다른 데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물받이통을 만들어 주기로 하죠. 이 전체 개체를 다 부수지 않고 특정한 면만 떨어뜨리고 싶어. 그럴 때 이 분해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요. 분해를 이렇게 그냥 좌클릭을 하고 여기를 선택하고 이 스페이스바를 눌러버리면 면들이 하나하나가 다 떨어지지만, 자, 다시 돌아가서 Extract Surface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위에 보시면 Select Surface to Extract, 뽑아낼 surface를 선택해라. 그런데 카피에 No 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걔만 떨어져 나와요. 다시 언두하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카피에 Yes를 하고 여기를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 면을 복사해줘요. 우리는 이 면을 아예 뜯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urface Extract, 그 다음에 카피에 No, 얘를 뜯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걔를 잠깐 숨겨놔요. 그러면 안쪽이 이런 식으로 비어있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똑같은 아까 위쪽에 우리가 파팅 라인 만들어 줬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파팅 라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파팅 라인을 넣을 거냐? 서피스에 익스트루드를 가지고 여기 요 포인트를 면을 안쪽으로 살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과 이 파트를 조인해서 붙여요. 그 다음 끝에다가 라운드를 0.1 정도로 해서 살짝 주는데, 이번에는 여기까지 다 선택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체인 엣지를 다시 ESC를 누르고 라운드를 넣어 주는데, 이번에는 체인 엣지를 누르지 말고 손으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아까 체인 엣지를 했더니 여기까지 타고 가버리잖아. 그럼 여기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와 여기까지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터져버리죠. 가능하면 안 터지는 게 좋은데, 이 터지는 거는 자, 일단 언두를 하시고요. 지금 너무 크니까 0.05 정도로 해서 아까랑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보죠. 그래도 아까처럼 아마 여기가 뚫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면의 끝단이 여기와 여기, 그래서 이 꼭지점에서 면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만나버리죠. 그러면 얘가 여기를 이렇게 깎아주고 나면 여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얘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뚫려버리는 거지.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처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블렌드 커브를 실행합니다. 블렌드 커브.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연결을 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커버처나 탄젠트 정도 맞춰주면 충분합니다. 그럼 커버처 맞춰줬다고 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런 다음에 스플릿 요거를 다시 부셔버려요. 이제는 자 스플릿 이거 자 스플릿 요 면을 이걸로 잘라서 얘를 날려버립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이는 건 실제로 구멍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커브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려요. 그럼 지금 여기를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면의 엣지가 만나는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되죠. 이제 그런 경우에 서피스 크리에이션에 보면 이 아이콘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일 경우에 면을 채워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거 뚫린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툴에 가서 옵션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메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메쉬 항목에 현재 렌더 메쉬 퀄리티가 jagged faster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섬세하지 못하고 빨리, 섬세하지 못한 대신에 빠르게 디스플레이를 해주겠다. 그런데 스무스 앤 슬로우에다가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는 면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도 대신에 이제 화면이 조금씩 느려지는 게 보이죠? 자, 그럼 여기도 같은 방법. 블렌드 커브로 여기와 여기를 면을 커브를 만들고 스플릿 이 면을 얘로 잘라버리고 4개짜리 하나, 둘, 셋, 4개짜리로 면을 메꾼다. 자, 지금 이게 너무 느려지니까 다시 제그드 페스터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보면 또 터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이만큼 선택해서 얘 빼고 얘네들 빼고 다시 조인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숨겨놨던 요 면을 끄집어내서 그 면만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이만큼 선택해서 밑으로 내리고 다시 요것들을 조인 그 다음에 끝에다가 0.05로 이만큼 깎아주면은 여기는 깔끔하게 잘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물 빠지는 곳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물 빠지는 곳은 이대로 끝이 아니에요. 자, 탑으로 와서 계속 진행을 해보죠. 물이 빠져야 되니까 물 빠짐에 구멍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서 바로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거를 면으로 만들어 버리죠. 솔리드로. 자, 요걸 익스트루드 할 건데 이 끝단과 이 맨 아랫단을 솔리드로 막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냄비 받침했을 때도 이제 같은 현상이 있었죠. 이 상태에서 한번 빼보죠. A 빼기 B 안 빠지죠? 근데 이상하게 만들어졌죠. 자,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얘는 완전한 솔리드지만 얘가 밑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냄비 받침했을 때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냄비 받침이 우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아랫면이 비어 있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아랫면을 메꿔서 얘네들을 조인해서 솔리드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이 A에서 B를 빼냈을 때 제대로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면 메꾸는 평면 메꾸기. 그러면 평면 메꾸기를 하나하나 선택. 여기. 자, 요거 빼고. 자, 그 다음, 여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면을 메꾸고 다시 조인. 그 다음에 A 빼기 B를 하면 이제는 잘 빠지죠. 자, 근데 이제 물 빠지는 구멍이 하나가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었던 어레이, 첫 번째 렉탱글 어레이로 이게 얼추 한 7개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으로 몇 개 들어가겠죠? 자, 그럼 렉탱글 어레이 이거를 X 디렉션으로 한 8개, Y 디렉션으로 8개, Z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1로 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스냅 잠깐 끄고 클릭해서 쫙 펼쳐보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 정도 느낌. 그래서 이게 괜찮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OK.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이 라인까지 다 지워버리고 애매하게 겹치는 것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게 바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줄이고 맞춰주고, 그 다음에 A 빼기 B, A에서 B를 빼요. 그럼 이렇게 싹 빠져버리죠. 근데 이제 또 여기 끝부분에다가 또 작은 라운드, 그럼 0.05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체인 엣지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하나하나 만들기 귀찮잖아요. 그러면 그 화면을 저처럼 잘 맞춰놓고 한 방에 긁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그러면 하나하나 해주기 귀찮을 때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하면은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요거를 새 레이어에다 집어넣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색이었으면 좋겠다. 왜 안 먹나요? 반사, 투명도 필요 없고 좀 더 밝은, 오케이.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 봐요. 이상한데. 바보같이 랜덤 모드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이제 케이지 에디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세트 복사해요. 옆에다가. 이게 고가형이에요. 이게 저가형이고, 저가형은 좀 달라야 되니까 이 사무실 같은 데 놓는 그런 정수기로 바꿔줍시다. 이 솔리드 포인트만 가지고 쭉 늘리면 이렇게 변경이 되죠. 그 다음 이제 프론트 뷰에서 커브를 하나 그려요. 자, 사각형. 앞에서 봤을 때 이제 눌러야 되니까 대충 이런 느낌 정도. 그 다음 옆으로 빼고, 그 다음 여기 라운드와 여기 라운드가 좀 다르다. 그럼 필렛 코너 레디우스, 여기를 2를 한번 많이 깎이네요. 그럼 0.5 정도 해서 여기는 요만큼 더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아래를 요만큼 깎고 위는 훨씬 더 크게 이렇게 깎아줍시다.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살짝 위로 올려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커브가 준비가 되죠. 요것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커브를 면으로 메꿔줍시다. 면으로 메꾸지 말고 그냥 한 방에 그 두께를 줘버리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러면 익스트루드 할 때 솔리드에 yes.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런 면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라운드를 0.1 정도 해서 체인 엣지 주고 전체적으로 한번 깎고 내부도 한번 깎고 뒤쪽도 똑같이 깎아주고 그 안쪽도 똑같이 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집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살짝 이 형상을 변경시켜야 될 거예요.
이게 위쪽에 이런 게 달려 있을 거고, 그럼 이걸 눌러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 방향은 이런 식으로 꺾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는 현재는 스트레이트지만 그것을 약간 이렇게 꺾어야 되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케이지 에디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트랜스폼 해보면 케이지 에디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클릭, select captive object, 뭘 가둘 건데 요거예요.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자, select control object, 이거는 3차원 개체이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에다 넣어야 돼요. 그 다음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월드에다 두고, 케이지 포인트는 X 포인트로 4개, Y 포인트로 4개, Z 포인트로 4개, 디그리는 3, Y 디그리도 3, Z 디그리도 3으로 둡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 컨트롤 포인트들이 나타나요. 옆에서 봤을 때 이 포인트가 이렇게 앞으로 오고 살짝 기울어져요. 그 다음 위에서 봤을 때 여기는 건드리지 말고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컨트롤 포인트를 뒤로 밀어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그럴듯한 모양이 만들어지죠. 다음 옆에서도 이렇게. 자, 그럼 이걸 다 했으면 케이지를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한번 보죠. 자, 기본 커브에서 이런 형태를 만들었고, 그 형태를 케이지에다가 넣어서 이런 3차원의 복공면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이 앞부분 없이 이 개체만 봤을 때는 이런 형태는 만들기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쓰면은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온. 자, 옆에 있는 거 치워버리고 이제 요거를 그냥 붙여넣기 조금 그러니까 여기도 이 앞에 했던 것처럼 하나 만들어줘요. 박스, 아니야, 박스 하지 말고 여기 라운드 렉탱글, 여기서 한 요정도 느낌으로,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쓸 게 아니라 돌려서 이 정도 놓고 익스트루드 하면서 솔리드에 예스, 그 다음에 걔를 여기다가 이렇게 겹치고 커브 지우고 끝부분에 작은 0.1 정도에서 작은 챔퍼 만들어주고 여기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리고. 자, 뭐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데요? 그런 것이 너무 따지지 않기로 해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이 먼저 좋다고 컨펌이 나야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지. 그거 못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모델링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당겨놓고 또 얘와 얘는 또 미러해서 옆으로 보내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미러. 자, 오스냅의 미드 포인트 기준으로 반대로 넘기고. 자, 그럼 요건 좀 더 저가. 센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온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는 컵은 넣을 수 있지만 페트병이나 그런 건 못 넣겠는데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솔리드 포인트가 있었죠. 이만큼 쥐고 내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페트병도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 뭐 이런 것들도 이게 너무 물 나오는 곳과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내리고 솔리드 포인트 온 해서 잘 보고 요만큼, 요건 아니죠? 요만큼 지금 여기가 잡혔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여기도 뭔가 이런 게 잡혔어. 그런 다음에 뭐가 빠졌네. 여기
추가해서 위로. 자, 이렇게 하면 정수기가 완성이 됩니다. 또 이제 싱글 족을 위한 1개짜리, 그러면 컨트롤 포인트 온, 이만큼 쥐고 수평 방향으로 최대한, 지금 여기를 선택을 안 했구나. 요것도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 잘 보고 움직이셔야 돼요. 요만큼 수평으로. 그러면 좀 더 이제 1인 가구를 위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 솔리드 포인트로 여기서 이만큼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그러니까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전체적으로 좀 줄여놓고, 좀 번거롭지만 요 포인트를 피해서 늘려주는 방법. 그러면 뭐 요런 느낌. 그 다음에 이건 더 위로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것,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예요. 이거는 솔리드 포인트가 너무 많고 또 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물론 움직일 수는 있죠. 하지만 번거로운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시 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메꾸는 것도 지금은 또 쉽지도 않아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아랫부분에서 면을 만들어서 메꿔 올리는 게 더 편하겠네요. 여기, 그 다음 여기. 자, 그냥 이 면을 대충 메꿔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네. 자,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됐다고 쳐요. 자, 이렇게 하면, 자, 1인 싱글, 요거는 1인용, 요거는 고급, 이거는 사무실용. 솔리드 포인트를 잘 적용함으로 해서 기본 형태 하나를 금방 이 바리에이션 A, 디자인 A, 디자인 B, 디자인 C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샷에 넘기는 과정만 살짝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렌더링을 잘 걸어도 뭐 크게 이상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나의 컵 안에 이렇게 물이 차 있는 느낌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현재 이 컵을 가지고 이 면을 분할해 줘야 돼요. 그러면 스플릿 아이소 컵으로 여기를, 물이 내가 한 이 정도 차 있어. 그래서 안쪽을 따라가면서 한 이 정도 차 있으면 되겠다 해서 나눠주면 면이 이렇게 분할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뚜껑을 닫아줘요. 물의 표면이 되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그 다음 안쪽에 요거는 따로 물 체인지 다시 보이게. 그리고 이제 한쪽은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한쪽은 비어 있는 상태. 자, 그 다음 요거를 살짝 돌려서 이제 이렇게 렌더링을 걸어 볼까 합니다. 자, 요거를 지금 옆에 있는 것까지 가지고 가기는 지금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선택, 파일, 익스포트 셀렉티드. 이제 왜냐면 얘는 안 가져갈 거라서 얘네만 선택된 것만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럼 바탕화면에다가 라이노 파일로 저장. 키샷을 실행합니다. 오케이. 자, 바탕화면에 이 파일을
가져오게 하는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다른 것들은 별로 건드릴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오메트리에서 넙스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냐, 보통 우리가 라이노에서 넙스 모델링을 하더라도 이 키샷으로 가지고 올 때 이 키샷이 자동으로 테셀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테셀레이션, 이거는 넙스나 솔리드의 데이터를 뭘로 바꾸는 거냐 하면 폴리곤으로 변환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변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직면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곡면의 경우에는 간혹 여기가 이렇게 각이 져서 사이가 뜨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외곽도 이렇게 좀 꺾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테셀레이션을 하지 않고 넙스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오는 옵션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키샷 프로 버전에만 있는데, 요걸 가져오게 되면 이 위에 넙스 렌더링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럼 이걸 풀어놓고 이따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순서는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 프로젝트 탭 열고요. 카메라에 가서 원근감과 초점 길이, 이렇게 하면 너무 왜곡이 심하죠? 한 50mm 정도 맞춰주고, 그 다음 여기는 플라스틱 반짝반짝 화이트, 그 다음에 여기는 블랙, 근데 카본 피버 아니고 그냥 페인트 유광,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메탈릭 실버, 그 다음 아래쪽은 조금 더 이제 어두운 실버, 그 다음에 글래스에 가서 유리, 그 다음 그 유리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그럼 여기가 재질로 바뀌거든요. 그럼 거기에 굴절, 그 다음에 이 안쪽이 지금 시커멓게 보이죠? 그러면 리퀴드 워터가 있고 리퀴드 워터 리플이 있어요. 그럼 리퀴드 워터 리플을 여기다 넣어준다. 그 다음 텍스처에 보면은 범프 정도 들어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환경 설정. 전에 물 빠지는 곳도 페인트에 메탈릭 정도에 이렇게 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해줄 것이 환경은 이런 거 그냥 대충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 여기 환경에 와서 백그라운드를 라이트 환경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색상으로 화이트로 뽑아도 돼요. 그 다음에 바닥에 그림자가 굉장히 넓게 퍼지고 있죠? 그걸 어클루전으로 바꾸면은 여기가 섬세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조금 돌려서 이런 정도 느낌으로 맞추죠. 그 다음에 바닥에 그 리플렉션이 있어야 되죠. 리플렉션. 근데 리플렉션이 너무 밝아서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리플렉션 빼버리고, 편집, 지오메트리 추가, 그라운드 플레인. 그러면 안 보이지만 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닥을 더블 클릭하면 그라운드라는 이 재질이 만들어집니다. 반사도를 조금 높이고, 그 다음에 반사의 대비도를 높여주면은, 자, 이제 아래쪽에 지금 그림자가, 잠시만 그림자 좀 빼볼게요. 그라운드 섀도우 좀 빼고, 어클루전 빼고, 그라운드 섀도우. 그라운드 섀도우는 있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리플렉션이 어둡게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보세요. 반사를 굉장히 많이 주고 반사의 대비도를 높이면 이게 바닥이 하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품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제품이 이렇게 이미지의 끝까지 다 보이는 건 보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거칠기에다가 0.1 정도 줘버리면 이제 은은하게 0.05 보일 듯 말 듯 0.02. 자, 그러면 리플렉션이 있고 그 다음 반사 대비도를 조금씩 조절을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보이게끔 맞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이 노이즈가 좀 사라지고 나면 자, A3 비례에 맞춰서 근데 배경이 뭐 화이트도 괜찮은데 그럼 이미지에 가서 효과 비네팅을 조금 줘볼까요? 좀 더 낫죠? 오케이. 자, 이런 느낌.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 케이지 에디트와 솔리드 포인트 컨트롤 방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